안녕 여러분. 갱년기 우울증 방치하면 땡땡땡땡 당한다. 가스라이팅 당한다. 40대 이상 꼭 알아야 할 갱년기 증상 7, 7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땀. 비 오듯이 땀이 이 등 뒤에서부터 찌릿찌릿 이 목까지 올라오면서 옷을 다 적실 듯이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 게 추웠다가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 증상. 두 번째, 홍조. 갑자기 이 배 밑에서부터 우라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열이 이 얼굴로 빨간 홍조가 달아오르듯이 얼굴이 빨갛게 되는 거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보면 죄진 것처럼. 세 번째, 뱃살.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야채 먹고 아무리 굶어도 안 빠지는 뱃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의 체지방이 늘어나는 현상. 네 번째, 불면증. 우리가 이유 없이 누워도 잠을 못 자요. 2시간씩, 3시간씩.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상. 다섯 번째, 통증.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삭신이 쑤신다고 하죠. 여섯 번째, 감정기복. 벌어. 이유 없이 화가 잘 나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고 남편이나 가족에게 섭섭해지고 이유 없이 미워지는 현상. 일곱 번째, 우울증. 이게 제일 무섭죠? 우울감, 무기력으로 인한 외부 기피증, 외모 변화로 인한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져서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외출하고 싶지도 않고 집안일, 청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밥하기도 싫고. 이런 증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가스라이팅에 당하기 쉬운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갱년기라고 하는 40대부터 60대와 폐경기 유무와 상관없이 갱년기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갱년기 증상이 무려 160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첫 번째부터 7가지 이 증상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땀과 홍조는 몸의 변화를 빨리 잡을 수가 있어서 땀이나 홍조는 그렇게 한약으로 잡을 수 있었고요. 세 번째, 뱃살. 운동 너무 중요해요. 근력 운동. 우리 왜 그 큰 근육을 이용을 해서 근력을 많이 만들게 하는 스쿼트, 플랭크, 런지, 계단 오르기, 내 체중을 이용한 운동, 허벅지, 엉덩이, 허리 부분 강화하는 운동이죠. 일주일에 2번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 영상을 보다 보면 계속 근력 운동 영상이 올라오죠. 제가 그 근력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계속 운동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저도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알리고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운동하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심박수를 50에서 70 정도 심박수를 올려주도록 운동을 하는 게 유산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잘못 자칫하면 반대로 더 아픈 곳이 더 아파질 수 있는,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초보자라면은 이렇게 맨손 운동부터 스트레칭부터 점차 빠른 걸음으로 걷기 뭐 이런 걸로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딱 3개월만 PT 받기를 전 추천드려요. 뭐 다른 데 돈 쓰는 걸 조금 아끼셔서라도 그렇게 PT를 받아야만, 왜 우리가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서 그냥 막 따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내가 내 몸을 모르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어디가 강화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따라하는 거는 잘못 내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으니까 오래 한다기보다는 요즘에 단체 그런 PT도 있잖아요. 그냥 다른 데 조금 덜 쓰시고 3개월 정도 PT를 받으시면은 정말 좋은 운동을 몸소 체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불면증. 그 같은 시간을 취침하고 기상을 습관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7시간을 잠을 유지를 해야 그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잠이 굉장히 보약이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이불을 약간 내 몸을 눌러주는 듯한 이불을 사용을 하면은 이 수면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 10년 동안 쓰던 구스 이불을 저는 없애고 새롭게 양털 이불 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그 양털 이불이 땀 흡수 배출과 그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조금 무리를 해서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크리스피 바바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협찬 받은 거 아니고 그냥 내손 내산으로 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베개예요. 근데 양털인데 굉장히 그 느낌이 좋아요. 약간 그 반려견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 비계는 좀 이렇게 쿠션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쿠션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비계를 사용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불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포근포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면증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도 불면증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누워 있어도 이 생각 저 생각 머리는 깨어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 비우라고 합니다. 생각을 좀 비우고 왜 불멍도 있고 막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좀 멍 때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인 강박관념에서 조금 피하고 싶을 때 그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 때 잠깐씩 명상을 하는 것도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우리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는 햇빛 보기. 밖에서 15분 정도, 20분 정도 그 햇빛을 보면서 약간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멜라토닌 분비가 되면은 골다공증 예방이 되고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죠. 햇빛으로 인해서. 그러면 운동으로 하면서 그렇게 멜라토닌을 흡수하게 되면은 밤에 조금 더 잠을 잘 자기가 수월하겠죠. GPT GYM 오늘도 운동하러 왔습니다. 뭐 체중 보호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신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기능성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기르기가 좋으세요. 소도구들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운동을 하면 나중에 뭐 진짜 집에서 간단한 소도구라든가 아니면 이 정도만 있어도 집에서도 혼자서도 어느 정도 운동을 꾸려 나갈 수 있게 그런 운동 방법이라든가 자세 이런 걸 잘 배우실 수 있고요. 네. 5번째, 통증. 저는 질염 방광염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면역력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비상상비약을 저는 항상 비축해 두고 있어요.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질염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면역력을 높이려면은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NK 세포를 늘려라. 셀레늄과 아연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체온에서 1도를 높여주면 면역력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설을 하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생활 리듬에 도움이 되죠.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50대 이후에는 대상포진이라는 게 오기가 쉽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대상포진 많이 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대상포진이 눈으로 오게 되면 눈에 실명도 오게 됩니다. 대상포진이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면 이 속 안에서 터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접종도 맞으시고 미리 면역력을 높여주시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려면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백질, 칼슘,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음식과 차, 그리고 아주 정말 우리 여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 수분 섭취. 우리가 태어날 때 80%의 수분을 갖고 태어나서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70%, 60%, 50%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몸속에서 진액이 부족해서 이 갱년기라는 것을 더욱 힘들게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목이 마른다는 증상으로 인해서 물을 먹는 것보다는 미리 목이 마르기 전에 30분이라든지 1시간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뭐 수분 충족을 해주는 거, 따뜻한 물 마셔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갱년기가 오기 전에 그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조 증상들을 너무 간과했었어요. 어지럼증, 현기증, 이명,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있죠? 이석증,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어서 이 귀 속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눈, 비문증,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눈에 날파리 같은 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아는 그 피부과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빨리 안과에 가라고.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안과를 갔어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비문증이 점점 악화가 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꽤 오래되긴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적응하게 되는 저는 그런 좀 악화로 가지 않는 비문증이어서 다행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너무 간과하고 저는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불면증이 오고 팔다리가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순환이 안 돼서 열이 위로 오르고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이거든요. 이럴 때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더 이렇게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처럼 그 갱년기는 피부, 뼈, 중추신경, 비뇨기, 심장, 혈관,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꼭 필요한 보호막이 여성 호르몬이에요. 근데 내 몸에 너무 무관심했던 저는 너무 크게 갱년기를 겪었던 거죠.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간과하고 내 몸에 무관심했었던 사람들이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하게 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겪고 나서 후회하고 고통받는 일을 겪지 말라고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40대에 이런 전조 증상이 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자기 몸 상태를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생각하고 또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6번째, 감정 기복. 어지럽고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어제 일어났었던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 등등을 막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생각이 많아지죠. 그런데 지금 내가 100억 있고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아프고 나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그 조금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약간 감정 기복이 올 때 그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나 뭐 가족이나 뭐 상담사도 좋고 또 나우삼도 좋아요. 저를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런 대화를 하면 좀 더 마음이 좀 가벼워지실 거예요. 7번째, 우울증. 저는 이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정말 가스라이팅에 쉽게 노출되어 당하기 쉽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갱년기는 우울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가 적어지면서 더더욱 고립되고 힘들어지죠. 누군가가 착한 가스라이팅으로 챙겨주고 잘해주고 따뜻하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기 쉬워집니다. 귀가 얇아지고 사기를 당하기도 쉬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희 엄마가 옛날에 어디를 자꾸 가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어디 막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애교도 부리고 노래도 불러주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런 행사가 있는 곳을 엄마가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약이며 무슨 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하는 상품들 뭐 무슨 장판 뭐 어디에 좋은 무슨 허리에 좋은 무슨 기기 뭐 이런 것도 뭐 어디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모두 그 외로움에서 오는 가스라이팅도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예쁜 옷을 살 거나 그러면 그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갱년기를 겪는 부모님들, 가족분들 모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귀 기울여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대화해 주세요.
우울증에 걸리면 정신적으로 오는 우울증도 있지만 음식의 맛을 못 느끼고 입맛이 떨어지고 먹을 걸 잘 못 먹는 현상, 이 몸으로 오는 현상이에요. 그 우울증이 정신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오는 현상. 제가 2월 달에 약간 그런 증상이 왔었어요. 제가 맛도 모르겠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너무 이 먹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우울증이 그 정신적에서 이 몸으로 오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정서적으로 이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방지를 하려면 이런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운동이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트레이너 우리 대표님 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나우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좋은 길만 같이 걸어올 수 있게 안내판이 되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모든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방송을 전파하기 위해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도와주실 거죠? 믿습니다. 다음 갱년기 시리즈 3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